웬만하면 알로에.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활동을 한 호영입니다. 오. 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구체성이 없죠. 아니요. 뭘 했는지. 이제 나오겠죠. 제가 어떤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어? 어? 네,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일단 우리 팟캐에 그 촬영도 하러 왔었던 한솔 작가가 네, 한솔 작가님. 네, 참여하는 전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한솔 작가가 찍는 다큐의 가제가 지금 푸치 블루스라는 건데, 푸치 블루스. 네, 푸치가 그 부치에서 앞글자만 F로 바꾸 네. 뭐 아무튼 그런 애매모호한 존재라는 네, 네. 거겠죠. 그래서 그런 푸치들을 이렇게 6명이나 모아가지고 이거 거의 그냥 한솔의 보석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요. 네, 어디 네. 다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네, 네. 재원 보석함 레퍼런스를 아시나요? 뭐라고? 아시나요? 아까 핑계고를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뭘 아냐고? 그 보석함. 홍석천 선배님의 보석함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 채널이 있어요? 네. 아, 나는 그냥, 그니까 이게 사실 되게 직관적이고, 그치. 딱 직관적이다. 맞아, 정말, 맞아. 보석함. 네네네. 홍석천 선배님이 본인이 인스타에서 찜해놨던 남자들을 한 명씩 데려와서 얘기하는 프로거든요. 보석함이에요, 이름이? 아. 그래서 되게 잘 돼요. 아니, 우리 여자가 좋다, 웬만하면, 그거 할 때 저도 다 보석함을 보석함이었죠, 에서 그때도. 오셨잖아요. 네, 네. 다들 그렇죠. 보석함에서 네. 걸어 출신 나오셨잖아요. 보석함. 네.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선발되어서 영광이었고요. 아무튼 뭐 어, 그런 진짜. 근데 그게 저도 근데 제목은 알고 있었고 호영이 네. 퍼포머로 참여한다 최초로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네. 제목만 알고 다른 걸 몰랐거든요. 근데 네, 그게 너무 빨리 매진이 돼가지고 못 가서 맞아요. 너무 아쉬웠는데 네, 대체 뭘 퍼포밍 하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저는 원래 항상 이렇게 모든 작품이랄까 그런 활동을 다 글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런 게 처음이었는데 일단 제가 한 퍼포먼스는 낭독, 그러니까 제가 쓴 글과 번역한 글을 낭독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어떤 일종의 약간 현대무용 비슷한 오. 접촉 즉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용 같은 거, 움직임. 접촉 즉흥이라는 말이 원래 있어요. 네, 그게 어. 무용가계에서는 쓰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접촉 즉흥, 정확히 그거라고는 하지 않지만 아무튼 뭔가 그런 비슷한 워크샵을 몇 개 들었었는데, 어쨌든 몇 가지 규칙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그 상대 퍼포머와 계속 접촉을 하는 것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몸을 막 움직이는. 오, 재밌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도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무대 구성이나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즉흥적인 부분도 있는. 서로 간의 네, 그 즉흥적인 반응에 거였어요. 의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 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웨이브하고 이 사람 치면 이 사람이 웨이브하고 이런 거 그런 거랑 다른 거예요?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거는 못하기 때문에. 만족해. 난 이 정도 답변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짜여진 거를 연습하는 게 없었어요? 연습을 좀 당연히 했죠. 그래서 이게 총 6명의 퍼포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합정지구에서 이 공연을 했는데 그 공간도 그 여러 코너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코너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각자의 그 공간에서 할 일들을 하는 그런 거를 동시에 관객이 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한 부분에서 그 움직임은 재윤이라고 하는 이제 사진 작가이신, 그런데 이번에 퍼포먼스에서도 재윤님도 본인이 쓴 글을 낭독을 하셨는데, 그래서 재윤님이 낭독하시는 글을 듣고 그걸 들으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임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남자가 되고 싶다, 또는 이제 뭐 소년의 몸을 탐하는 거라던가, 가족 중에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과 그걸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원망만 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나 뭔가 F와 M 둘 사이에서 골라야 한다면 M이 좋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약간 그걸 들으면서 이제 움직임을 한 거죠. 아, 음, 본인이 본인의 그 내러티브에 맞춰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해주는. 맞아요. 하는 서로의 글과 또 음악도 있었고, 네. 이제, 그 음악은 이제 지공님이라고 QIX라는 아이돌 그룹? 거예요. 에서 활동도 하시고 이제 네. 본인도 싱어송라이터이신 아티스트 분이 노래도 하셨고 또 저는 이제 루시아님이라고 퀴어 페미니스트 댄스 공간을 운영하시는 네 그 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본인도 이제 댄서이신 분과 하게 돼서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와, 저에게. 진짜. 네. 같이 제대로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니까 더 맞아요. 그렇겠다. 네, 그리고 드랙이자 드래킹도 하고 이제 보깅도 하시는 제로님이라는 분도 계셨고 또 황아림 작가는 이제 사진 작업도 하시고 이번에는 그 글 낭독을 하셨죠. 또 누가 있을까? 다 말했나? 저랑 태은님. 태은님이 제로님이고 아림 다 말한 것 같아요. 이거 푸치블루스는 한 번 공연한 걸로 끝인가요? 뭐 아니면 기록이 뭐 있거나. 기록은 있는데 이게 막 네. 기록이 막 다들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고 네네. 또 사실 더 큰 공간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다들 있더라고요. 네. 뒤풀이에서 네. 얘기를 해보니까 오. 왜냐면 합정지구 공간이 진짜 너무 좁았어요. 6명이 다 들어가고 관객들도 한 내부에는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오는 자리였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못 들어와서 밖에서 보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되게 많았어요. 저는 갔는데 아니 일단은 네, 한 12명 정도 들어가고 진짜 따닥따닥 거의 이렇게 살을 맞대고 즉흥적으로 즉흥을 하면서 봤는데 왜냐면 저는 사실 옆분이랑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앞바다리로 둘 다 앉았는데 이게 앞바다리 다 편 앞바다리가 아니라 되게 좁으니까 조금 편 앞바다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러면 이제 그 엉덩이랑 허벅지 힘으로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 맞아요. 계속 근데 버티고 이제 20분, 30분이니까 버티다가 계속 찔끔찔끔 서로 하는 거야. 근데 계속 그냥 딱 닿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서 결국은 이렇게 다리를 끌어안고 근데 끌어앉아도 안아도 이게 힘을 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배를 그렇지. 땡기고 있어야 되는 그렇지.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네 즉흥 접촉을 하면서 발레의 힘으로 네, 코어로 네. 버티면서. 전혀 잘 되지 않았고 네 근데 저는 진짜 인상 깊었고 사실 거기서 일단 목소리에 대한 게 많이 나왔고 맞아요. 그리고 목소리와 그리고 이 전체가 예를 들어 한 30분 40분 정도였던 것 30분? 같은데 30분? 네 근데 이렇게 그 무대가 있는데 좁기는 했지만 그 무대가 좁다는 그거 할 때는 되게 그 좁은 공간에서 6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되게 그 공간을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고 퍼포먼스가 되게 커넥트가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한쪽 구석에 이제 거울이랑 그 행거? 네, 행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분이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울에서 계속 자신을 비춰보는 모습 그 앞에 서 있거나 옷을 뭐 갈아입거나 혹은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는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걸 하고 있는 중에 다른 분들은 뭐 누워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쪽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글을 읽으면서 다 이제 악기 그 피아노 음이랑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음악일 때도 있고 멜로디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음일 때도 있는데 사실 호영이 첫 순서였거든요. 이걸 진짜? 시작했어요. 이 공연을. 근데 시작이 진짜 되게 좋고 약간 이제 그 목소리를 고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하는 목소리로 시작을 했는데 되게 그게 첫
음에서는 약간 진짜 목을 고르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이건 퍼포먼스가 아니고 약간 그냥 마이크 정말. 테스트인가요? 네, 마이크 테스트. 근데 바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서 되게 큰 에너지를 좀 느꼈던 것 같고 약간 화도 느껴지고 화가 있었나요 거기도? 일단 화가 좀 있죠. 네. 아니 항상 있는. 호영의 화라는 주제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다 나중에 좀 더 파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호영의 화와 미움, 그렇지. 애증. 어. 네. 근데 그 호영 글은 뭐, 네, 다 뭐 말해 뭐해였고요. 근데 그 음이랑, 되게 네, 거기서 좀 자체에서 느껴지는 되게 뭐가 있잖아요. 네. 그게 내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에 대한 뭐 심볼릭으로서도 그렇고 그냥 피지컬리 이 음의 진동이 나한테 전해질 때 그리고 이게 주로 뭐 단음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뭔가 화음이 되는 음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장조였으면 최재원 나갔지. 장조 싫어하죠. 자리를 막 사고. 네, 저는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힘들겠죠. 근데 이렇게 음계가 아니라 약간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는 뭐 무작위는 아닐 수도 있고 임프롬프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뭐 네, 그랬지만 어쨌든 디스코던트한 의미이긴 했어요. 네, 근데 그거랑 그 읽는 글의 뭔가 갈등과 어떤 조금의 레졸루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랑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여기서는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글을 읽는 도중에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저는 그 재윤님이 읽으신 글 아까 호영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것도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쵸. 네, 재윤님 글도 되게 좋았는데 맞아. 그건 어디 발표하신 글은 아닌 것 같지만 재윤님도 글을 더 쓰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저 진짜 많이 공감도 되고 거기서 근데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까 말한 대로 뭐 할아버지 얘기도 그게 나오고 그건 애증에 뭔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소년을 욕망하고 그리고 사진가이시니까 그리고 사진을 막 계속 이렇게 태윤님이 이렇게 드랙 의상을 입고 있는 거를 막 사진을 찍는 퍼포먼스가 그 전에 있었어요. 막 계속 찍고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피하려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항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그 전에 있었는데 뭔가 그게 되게 내가 욕망하는 몸이기도 하고 내가 되고 싶은 몸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앞에 나오고 근데 내가 막 이거를 나는 요새는 이름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름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여기도 저기도 아닌 이게 사실 글의 힘이죠. 정말 좋은 이렇게 딱그 정확한 문장을 워딩이 말하는 있어요. 거지. 딱 그 그걸 문장으로 말하는 들어야 그렇지. 되는데 느낌은 지금 최재원이 네. 전달해주고 있지만 네네 전달해주고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고 잘 전달되고 봅니다.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정확한 워딩은 언젠가 꼭 다시 어디서 보기를 원하고요. 네, 네, 어쨌든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나는 내가 있는 곳에 있고 싶은데 그런데 병원을 갈 때 혹은 뭐 어디 관공서 갈 때 이럴 때 하나를 정해야 된다면 F보다는 나는 M이다.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호영이 그 퍼포먼스 그 즉흥 그 부분도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왔거든요. 그거 할 때 나왔는데 네, 저는 사실 호영이 글을 읽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보긴 봤지만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처음 보고 그 전에도 계속 움직이는 이런 워크샵 같은 거를 많이 했다는 얘기만 들었지만 실제로 하는 거는 처음 봐서 네.
좋았고 호영의 얘기를 호영, 더 많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소감이나 아까 관객을 전혀 안 하면서 봤다고 어떤 생각이 하더라고요. 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런 그런 워크숍에 가서 그냥 참여자로 하는 거랑 이제 남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첫날 그거 공연하기 전에 엄청 떨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저나 이제 같이 그 접촉 즉흥을 한 루시아님이나 처음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 글에 반응을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폭이 넓다고 느껴져서 일단은 우리끼리 그럼 몇 가지 규칙을 정해서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로가 같은 높이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웅크리고 있으면 한 명은 이제 더 높이 재밌군. 있다거나 규칙을 되게 잘 재밌군. 정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제가 했던 어떤 다른 워크숍에서 나왔던 그런 규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규칙들을 한 4개 정도?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네 해가지고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연습을 하면서 갈수록 이 규칙은 이 말이 나올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그 틀이 점점 정해질수록 엄청 뻑뻑해지는 거예요. 너무 정해지니까. 네, 갑자기 몸이 진짜 잘 안 움직이고 막 되게 어색하고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경직된 걸 하고 나니까 뭐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루시아님이 근데 우리가 예전에 연습했을 때 이게 잘 됐던 때를 생각해보면은 그냥 몸에 집중을 해서 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몸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규칙을 떠올려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했더니 또 다시 이렇게 흐르듯이 되는 거예요. 규칙의 역할을 좀 보조적인 걸로 바꿨군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너무 마음이 편하고 또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서 공연을 할 때도 저는 그냥 진짜 관객들이 되게 가깝지만 보지 않고 그냥 제 몸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멋있다. 근데 사실 막 어떤 안무가 있어도 그 안무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내 몸의 일부가 돼서 그냥 그렇죠. 내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춤도 있고 어쨌든 저는 또 그냥 네, 그 재훈님 글에서 나오는 거를 들으면 내 몸이 반응하는 거를 그냥 계속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루시아님이랑 이렇게 다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내용에 반응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내용의 직접적인 반응보다도 좀 더 뭐랄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레벨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진짜 나는 이 움직임 이런 워크숍 갈 때마다 또 그게 되게 좋은 게 그냥 나는 항상 너무 막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떠오르는지 막 이런 거나 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뭐 등등 이런 생각이 되게 너무 많은데 그게 되게 피곤한데 어쨌든 움직임을 하러 가면 그런 예를 들어서 규칙이 있다든지 또는 그냥 내가 이 음악에 맞춰서 뭐 움직이면 된다든지 그래서 그냥 몸에만 좀 집중하면 되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게 또 그냥 어떤 코리오그래프 된 춤을 추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맞아. 몸에 집중하는 그 느낌을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약간 이게 무아지경의 느낌이야? 아니면 왜 클럽에서 막 레이브를 할 때는 약간 몸이 가끔 약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막 손끝을 느낀다든지 그런 거야. 어떤 느낌이었어? 되게 궁금했어. 그 순간의 느낌이. 나는 클럽에서 아니면 글로 나를 보고 있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러니까 클럽은 사실 막 이렇게 좀 더 목적성도 있달까? 아무튼 내가 보여지기 위한 그런 자리인데 근데 그 공연은 내가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냥 어떤 환경에 반응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목소리도 환경이고 그 상대방의 나와 닿아 있는 사람의 몸도 그냥 환경이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안에서도 되게 많은 감정들이 생겼다가 소멸하고 이러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내 몸이 하고 싶은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공간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는 막 진짜 더 격렬하게 움직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리가 좁으니까 저나 루시아님이나 둘 다 좀 조심하면서 네, 했던 것도 있죠. 큰 데서 보고 싶다. 다시. 네, 다음에 또 계속 약간 퍼포먼스를 하기 전에는 되게 걱정을 하셨는데 하고 나서는 앞으로도 이제 퍼포먼스 아티스트로서 되게 기대돼요. 활동을 하실 것 같은. 네. 아니 재원은 발레를 하고 호영은 현대무용을 하니까 우리 공연을 그러면 같이 저는 이제 한국무용으로 해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셋이서 글 읽고 둘이 춤추고 글 읽고 춤추고 그렇지. 돌림 좋아, 좋아, 춤처럼. 올해 파티에는 그걸로 맞아요. 다음 공연 근데 진짜 다 뭐 우리 공연도 좋고 호영의 또 이런 공연도 좋고 진짜 기대함. 아니 그때도 사람들이 막 끝났는데도 계속 안 나가고 계속 뭔가를 더 기다리고 앉아 있어서 다 모든 게 작품의 일부인 줄 알고. 약간 막 계속 한솔님이 막 끝났습니다 2번이나 말했어. 가셔도 돼요. 저는 팟캐스트 애청자 최재원이고요. 네, 갑자기? 무슨 팟캐스트를요? 애청자 아니시지 않았어요? 제가 팟캐스트를 잠깐 지웠다가 거의 탈퇴할 구독은 했어요. 네, 탈퇴는 구독은 안 했죠? 아니 탈퇴는 아니고 그냥 앱을 이걸 차마 들을 수 없어서 네. 실수로 들을까봐 앱을 지운 거야? 네네네 실수로라도 내가 눌러볼까봐 네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고 그 반대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정주행을 하고 있는 네 최재원이고요. 네 며칠 전에 시작해서 들었어요? 지금 1화부터 최근화는 그래서 근데 다 듣긴 들었고 이제 내가 안 들었던 데부터 한 37화부터 한국에 와서 화부터는 내가 쓴 거 말고는 안 들었는데 이제 그걸 먼저 최근 거를 좀 5편 정도 듣고 1화로 돌아가서 한 14편을 들었는데 1화에서는 굉장히 고비가 많았어요. 이거 못 듣겠다. 내용의 고비가 그러니까, 아니라 아니, 들으면서 본인이 네. 들으면서 듣는 애청자로서 고비를 애청자로서 고비를 그러니까 애청자이자 여기 출연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건 진짜 못 듣겠다. 팟캐스트 못 하겠다. 왜 재미가 없어요? 아니요. 재미는 사실 네. 내가 이걸 듣고 느낀 점은 네. 생각보다 재미가 있고 쓸데있는 말을 많이 했다. 한편 그런 생각이 좀 의외네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굉장히 좀 놀라긴 했어요. 되게 좀 내가 다른 팟캐스트를 들을 때 어느 정도 이미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에서 보통 한 화를 들을 때 어느 정도의 정보, 즐거움 혹은 이런 게 느껴진다 이게 이런 평균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그렇게 뭔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거기 일단 좀 놀랬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진짜 오그라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좀 웃겼던 부분은 일단 3명 다 굉장히 일단은 겐저랑 호영이 굉장히 좀 되게 아직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의 서로 차리지. 매우 예의 바른 관계였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겐저가 지금도 호영 말에 홍을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에게보다 더 잘해준다고 느끼지만 아니 그게 처음에는 친하고 말고의 문제였겠지만 원인이 본인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네,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네, 알았어요. 나는 오히려 그 생각을 했고 겐저가 진짜 이렇게까지 잘 받아주고 나에게 적절한 질문을 해줘서 이렇게까지 떠먹여 주는데 내가 그걸 너무 못 받아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진짜 많았어요. 겐저가 뭔가 진짜 적절한 질문 혹은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이 얘는 생각을 안 해봤긴 한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하는 생각을 알아내려고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내가 좀 회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너무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반성을 하기도 하고 벤저가 생각보다 나를 세상에. 많이 와. 도와주고 있다. 오. 네, 우리 그런- 최재원이 이렇게 어머.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네. 응원합니다. 눈물이 흐르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일단 두 분이 그렇고. 근데 이게 나만의 그건 아니었다. 나는 그것도 좀 느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게 사실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글을 쓰려고 하는 세 사람이 아, 네. 네. 글은 잘 안 써지니까 말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네. 결국은 글과 연결이 되는 네. 그런 것으로 앞에는 되게 각을 컨셉이었죠, 잡고 그게. 시작했더라고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든 막 억지로 글 얘기로 맞아. 끌어오려고 그랬어.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그래서 글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막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파티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글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글이 내가 그렇게 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글이 내 얘기를 쓰는 거고 그렇지. 나는 그 얘기를 글로 쓰는 그치. 것이고. 그냥 그 약간 얘기 안 해서 그- 미안해 이런 느낌이지. 네, 자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도 그런데 서로 다 좀 긴장하고 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근전은 되게 많이 해봤지만, 언론 인터뷰 같은 거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쵸. 딱 그때 일회성이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하면, 그리고 호영도 그렇고 인터뷰집을 하면서 뭔가 그 질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내가 아는 거를 다 최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잘 말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많이 말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데 또 한편으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고 그리고 진짜 한편 또 굉장히 진심이고 진짜 내가 너무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히 말하려고 또 많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러더라고. 맞아. 그래서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저는 감사함을 느낀 게 저도 그게 되게 심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사실 저는 최근에 그 팟캐스트를 지웠던 이유가 그냥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저 최근에 뭐 좀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근저와 호영이 잘 들어주고 뭔가 저를 이렇게 저의 뭔가 잘 조율을 해주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데 또 한편 최근에 한 걸 들어보면 그리고 옛날에 한 거 지금 사실 그 뉴욕에서 한 거를 좀 초기 때를 네. 들어보다가 이걸 들으면 세 명 다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나도 일단은 내가 내 감정에 비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잘 뭔가 오히려 더 업된 맞아. 상태로 뭔가를 하고 있고 세 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말하면 민망하지만 약간 뭐 방송인이 됐다. 약간 이런 좀 굉장히 프리머추얼 하지만 어쨌든 그 센티먼트는 그치. 약간은 퍼폼을 좀 더 잘하게 되었다 모두가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어쨌든 2주에 한 번씩 녹음을 함으로써 내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말을 해야 되고 중요한 말을 그때 다 잘 요약해서 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모두에게 다 좀 줄어든 것 같고 저에게 특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네, 그 첫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 특히 내가 말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팟캐스트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조금 더 그냥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적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계속 이런 그런 뭔가 부담감이 줄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분한테도 되게 감사하고 네, 좀 그랬어요. 최재원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으로서. 네. 2024년 네. 팟캐스트 부문 신인상. 근데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얘기해도 돼요? 뭐요? 하세요. 일단 하세요.
그 이제 저희가 그 호영이 아까 얘기하던 그 푸치블루스 공연을 제가 보러 갔잖아요. 네. 그래서 막 끝나고 나서 이제 너무 다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호영이게 너무 막 역시 호영은 글 잘 써, 너무 멋있다, 공연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축하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저 지금 쭈그러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네, 근데 갑자기 거기서 호영이 저한테 축하한다 그러는 거예요. 재원 축하해. 근데 호영의 그 되게 진지하고 진솔하고 되게 막 진심인 표정 아시죠? 약간 사람을 좀 무장해제시키는 왜 뭐야? 왜 호영은 지금 그런 뭐 표정으로 고개를 못 들고 있지? 축하한다 뭐지? 그래가지고 왜 나 뭐 축하할 일 있어? 그랬는데 그 제가 어디 지원을 했는데 호영도 같이 지원을 했던 그 같은 그 지원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결과 나왔는데 재원 거기 지원금 받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 최재원이 돼 있고 뭔가 그 XT 어쩌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이메일 아이디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 X랑 T가 들어가는. 그래서 약간 나는 전혀 문자도 못 받고 그랬지만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니 XT 그거 봤어? 막 그래가지고 어떡해. 근데 나는 일단 너무 기쁜 거야. 기뻐. 그치. 진짜 너무 당연하지. 이래저래 그랬는데 축하해. 기뻐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서 약간 울었어요. 네. 사람들 앞에서 네 울었는데 나와서 이제 뭐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다른 최재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아이디가 아니라 그 그냥 뭐 글 간혹- 그러니까 공연하시는 글이 아니고 네 공연 예술 지원이었는데 거기 제목이 네. 공연예술가 최재원님 지원 선정 축하드립니다. 네. 내년에 공연 예술로 다 같이 지원을 해볼까요? 다 같이 즉흥. 님은 발레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분이 받으셔가지고 사실 엄청 기뻤어요. 그러니까 받은 분이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되게 울기까지 했는데 기뻤지만 네, 운 아니어가지고. 것은 좀 민망했다. 아니 근데 나는 너무 아니 그게 공연 예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내 기억으로는 다원 예술이라서 그 안에 뭐 문학도 있고 뭐 딴 거 여러 가지 있는 목록이었던 것 같아. 당연히 거기- 최재원 써있으면 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목이 내가 쓸만한 제목은 좀 아니지 않았어? 그래 나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약간 이런 거였어요. 뭐 XTHM 203824. 네,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최재원이 그 사이에 또 뭔가 새로운 걸 이런 걸 썼구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제가 워낙 타작하니까요. 네, 우리 몰래 멋있는 모습을 늘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말 없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는 비록 아니지만 최재원의 방금 수상 소감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청취자로서의 떠들려주세요. 네, 일단 근데 두 분도 뭐 두 분은 최근에 안 들어서 사실 저만큼 생생한 좀 기억은 아마 없으니까 일단 제가 얘기를 좀 더 해보고 두 분이 기억나는 거 있으면 네, 말을 해보도록 저는 하세요. 앞으로도 다시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도 이럴 줄 몰랐어. 네. 저는 사실 항상 계속 들어요. 그래요? 네네. 하긴 뭐 견전은 올리면서 편집을 듣고, 하시니까. 편집도 하고 그리고 괜찮은 본인 책도 계속 읽잖아요. 네네네. 본인이. 제게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근데 난 진짜 이 팟캐스트 1화 이거 못 들을 것 같아. 1화 좀 힘들긴 해. 힘들 것 같아. 근데 1화가 제일 힘들지 않아요. 그래요? 일화가 전혀 힘들지 않고 중간에 더 힘든 화들이 있어. 저는 진짜 충격받았던 네. 것은 이제 나는 그걸 하면서 뭐 음식도 하고 뭐 집도 치우고 그러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근데 5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처음으로 스카이프로 한 화가 원격으로. 있어요. 근데 첫 화랑 둘째 화가 중간에 꺼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나는 왜 이게 계속 꺼지지? 그래서 다시 플레이를 누르려고 보면 플레이가 되고 있어. 근데 중간에 진짜 누가 막 한참 자기가 얘기를 해. 근데 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리고 진짜 그게 가만히 있는 거야. 원격은 그게 마가 더 떠요. 어떡해. 근데 나는 그 정도일지는 정말 그때도 듣긴 그게 들었던 다 거. 이유가 있답니다. 왜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저는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편집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시는 김민저 씨가 프로듀서로 처음에 시작할 때 프로듀서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프로듀서로 불리게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오디오로 늘 하다가
원격이 있으니까 영상을 녹화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막 하자 이래서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영상이 있으니까 녹화도 같이 맞아요. 해보자 이렇게 맞아. 됐어요. 맞아요. 근데 영상은 편집하는데 시간이 배가 걸려요. 근데 영상은 그래서 중간에 말을 떼내기가 너무 힘들어, 귀찮아. 그래가지고 많이 못 빼냈어요. 네. 그래서 마가 더 많은 겁니다. 초반 보통은 빼냈는데 초반에는 편집을 진짜 많이 했어요. 초반 파일은 진짜 점점점점점 돼 있어요. 그때 편집 되게 많이 하고 막 이어붙인 거 짜맞춘 거 되게 많고 그냥 막 뭐 이런 거 뺀 것도 되게 많고 노이즈도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시면 놀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맞아요. 최근화를 제가 또 들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모두가. 줄어들었어요. 네네. 어. 그리고 저는 되게 쯧쯧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고 아니면 되게 한숨을 쉰다거나 되게 뭐 이게 많고 그리고 말 중간에 그러니까 괜저가 항상 그 나에게 알려준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런 게 맞아. 최준의 말투가 이상한 데에서 포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어 붙이기도 이상한 그 그렇네요. 포즈가 있거든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네 세 분도 세 분 또 누구야? 너무 무서워. 재원의 칼을 훔쳐간 그 사람. 누구야? 저는 좀 저를 객관화해서 보고 있답니다. 근데 어쨌든 두 분도 수상 소감 하셔야 될 거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소감 말하는 얘기해야 되나요, 동안 이따가? 네네 소감 알겠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네. 그랬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오히려 나도 진짜 못 들을 것 같았는데, 전 진짜 정말, 그랬는데 들으면서 좀 근데 느껴지는 바가 또 많았는데, 제가 너무 독점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말을 계속 해도 될까요? 네네. 네. 물어보니까 더 못 껴들겠어. 제가 계속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 하니까 못 껴들겠어. 맞아. 이거는 좀 저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일단 나를 좀 더 그 비판적으로 듣게 되긴 하잖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치. 그래서 내 목소리 혹은 뭐 중간에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은 미시마 유키오 그 가면의 고백을 낭독을 한 거를 끼워서 편집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목소리가 되게 쉬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신 목소리가 그치. 섹시해서. 네. 그래서 이거는 좋다. 네, 그런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근데 내가 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 의견을 밝히는 게 뭐 최근에 좀 말을 했지만 엄청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다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재미있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이런 거에 되게 관심 있고까지는 괜찮아. 뭐 이런 것들에 관심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재미있어요. 모든 걸 재미있어요. 다 퉁치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그나마 interesting 하다라고 들릴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진짜 되게 funny하다고 들릴 때가 있어.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왜 이렇게 모든 반응을 재밌어요로 하는. 네네.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영과 뭐 겐저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 사실 지금도 그러고 있긴 하지만 그때는 더욱 더 어떤 얘기에 대해서 그 진짜 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다 대명사로 말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맞아. 그거는 맞아. 그런 게 진짜 많았어.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 근데 그게 좀 근데 지금 좀 많이 나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편해지는 게 있구나. 그래서 뭐 트위터나 오래 하신 분들이 조금은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에가 재밌고요. 근데 그게 끼어들었다. 재밌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그게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 내가 되게 말을 너무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다 재밌고로 퉁친 것도 있고 또 한편에는 되게 말하기가 좀 불편한 서브젝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되게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편해졌다고 저는 재원을 보면서 느끼고 근데 우리가 그건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이 안 써져서 말로 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처음 소개할 때는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거보다는 느끼고 있는 것들 보면서 뭔가를 보고 그냥 살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서로한테는 최대한 솔직하게 말해보려고 하는 것, 이게 약간 주제가 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되게,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딴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말만 하면은 조금 네. 아 이건 좀 부족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딴 데서 못할 것 같은 얘기를 우리끼리기 때문에 했을 때는 되게 아 그래 오늘 진짜 얘기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재원이 그런 걸 느끼고 있었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딴 데서도 할 수 있는 얘기로 채우는 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재원은 우리끼리 정말 얘기를 뭔가 해야 된다면 이 정도 뭐 솔직한 또는 이 정도 깊이 있는 이 정도 진실된 얘기를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고 막 그런 딜레마를 겪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느 정도는 우리도 내면적으로 겪었던 변화 또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조금씩 했던 그런 부분을 재원은 좀 더 표면적으로 더 크게 느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뭔가 그런 좀 변화라던가,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되게 내가 이걸 들으면서 진짜 좀 감동적이었던 부분, 그리고 내가 아까 이게 생각보다 재밌다 그랬잖아. 그게 왜 그랬냐면 두 분이 굉장히 내가 듣기에 나는 사실 친구니까 뭐 친구랑 얘기하는 거라고도 많이 생각이 들었고 가까우니까 그 가까운 만큼 잘 못 봤는데 좀 더 애청자의 느낌으로 그걸 듣게 되니까 두 분의 이 너무 똑똑하고 되게 인사이트풀하고 그러니까 그게 막 똑똑하고 인사이트풀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세상 많은 일에 되게 관심이 많고 자기를 또 항상 굉장히 또 성찰하고 괴롭히면서도 막 뭔가를 계속 하려 그러고 그리고 두 분의 얘기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거 할 때는 나도 내 말하기에 되게 급급하고 무슨 말하지 아니면 내가 막 잘하고 있나 너무 진짜 망한 것 같다 계속 이런 생각하고 막 집에 가서 막 우느라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딴 사람처럼 들어보니까 두 분의 얘기가 되게 재밌고 여기서 끼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네 그래서 내가 되게 재밌다고 느낀 부분은 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이런 극찬을 듣게 될 줄이야. 그러게요. 네, 평소에 안 하던 거를 쌓아놨다가 2024년 돼서야 얘기하는. 그런가 보다.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네. 자기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런 거지. 아니 안 무슨 얘기하고 했는데 있는지. 이거를 들어보니까 좀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진짜 굉장히 진짜 진심이에요. 정말 굉장히 좀 영광이고 되게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우리끼리도 얘기하긴 했지만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스케줄처럼 한다는 게 그 이외로는 안 만난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또 굉장히 안정을 주고 우리 어떤 앵커가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다고 얘기를 네. 우리가 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네. 진짜 있어. 네. 그리고 나도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좀 다시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실제로 이거를 하면서 나는 괜저랑 친해진 면이 그치. 크니까 집을 고치는 거 같이 하면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2주마다 만나는 그 시간이 쌓이면서 얼마나 이게 좀 편해졌는지 나도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하다. 되게 있어요, 진짜. 나도 다시 들으면서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느껴. 재원은 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냥 섀도우 박싱하고 있고. 세상을 상대로 섀도우 박싱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끼리 간을 보고 있어, 약간, 처음에. 그렇구나. 그게 좀 편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최재원을 통해서 친해진 점도 있어요. 최재원 놀리면서 친해진 것도 있고. 맞아요. 그것도 크죠. 재원이 없었으면 또 이게 그치.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형태로. 왜냐면 호영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막 친해져요 이러고 막 맨날 집에 찾아오고 이러면 못 친해지거든. 맞아, 근데 맞아. 약간 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조금 옆에 보면서 점점 이렇게 스며들면 친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간 1대1로 친해진 것보다 약간 재원도 있고 또 주변 지인들도 있고 약간 이러면서 점점 친해지는 게 되게 나한테 맞는 친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호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다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는 호영이 이렇게 보석함에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원래도 되게 여러 알았지만, 보석함에 공존하시는. 그쵸. 그때부터 난 약간 오기가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맞아요. 제가 그냥 지금 몸이 그냥 비비 꼬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네. 좀 팟캐스트의 내용에서도 재원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뭐 친할 대로 친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누군가를 알아가면서 그 호기심과 이런 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 서로를 계속 파악해 나가는 맞아. 이런 면이. 정말 실시간으로 여러분은 우정의 변화를 보고 네. 계십니다. 네. 나중에 싸우는 것도 할 수도 있지. 시즌 매트 서로 싸우. 네. 이미 우리는 그 최애 얘기를 하면서 한 차례 고비를 겪었잖아요. 셋이서. 끝장 날 뻔했어. 네. 아니 진짜 아니 근데 그거 태 얘기를 하면서 라면에서 우리가 되게 벤저를 구박했잖아요. 근데 그 지금 한 5, 6화에 보면 벤저가 자기가 미국에 사는 유학생인데도 라면을 거의 안 먹는다는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막 무슨 뭐 괴물 보듯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되게 그렇게 막 됐잖아. 막 어떻게 약간 이런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랬었어? 그래놓고 굉장히 얼마나 친해졌는지 얼마나 팟캐스트를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치. 그런 대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세상에나. 아니 그래서 이 객가나의 그 뭐냐 그 자기가 녹음된 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나 이번에 그 후치블루스 그거 연습하면서도 느꼈는데 그거를 연습하고 나서 이 영상을 보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세상 어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느껴지, 그치? 진짜 그냥 그 무대를 가로질러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걸어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무대를 걸어질러서. 너무 보기가 싫은 거야 진짜. 그래서 나는 그냥 항상 저렇게 걸어다니고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어색하면서요. 막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저렇게 걷는 사람이었다니. 너무 끔찍했어. 맞아. 아니 끔찍한 데서 끝난 거야? 아니면 그 모니터를 함으로써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야? 조금씩 그래도 마주하려고 하고 있나요, 그것을?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주로 그렇게 엄청 어색할 때는 너무 그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사실 거의 유체 이탈해 있는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삐걱삐걱. 그 상하체 협응도 안 되고 이런 거 천장에서 있잖아. 줄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지. 내가 걷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맞아. 이상해지는 그거. 그래가지고 우리도 얘기하는 것도 예전에는 되게 이게 방송 투로 해야 될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대화로 해야 될지 사이에서 되게 갈팡질팡하는 게 많이 보여요. 저는 존댓말이 압도적으로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상황극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고. 네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또 하면서 되게 편해진 거는 아까 그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 라면 얘기도 했지만 사실 사람이 되게 뭐 어떤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날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음날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모순을 평소에도 진짜 너무 못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되게 가혹하고 그래서 진짜로 막 뭔가 하나의 진실이 아니면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전혀 바뀌면 어떡하지? 혹은 나는 애초부터 이거에 어떤 이 하나의 그게 있지 않다고 또 생각하는 그렇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케바케 아니야? 사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고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데 여기서 내가 말한 것이 막 이거에 대한 나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근데 그게 되게 좀 무의미한 짓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보인다면 어쩔 수 없고 그치. 그리고 뭐 바뀌는 것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네. 나는 우리가 피메일즈 책 얘기하고 했던 때 아니면은 그때 그 가자 뭐였지? 가자 모놀로그? 가자 모놀로그 얘기하던 때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리액션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때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피메일스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난 되게 외롭게 트위터에서 음침하게 혼자서 막 이건 이런 거 같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혀 대화 없이 그냥 혼자 싹 눈치 보다가 요 정도 말이면 괜찮겠지 하고 가고 늘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편향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고 내가 편향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랑 합쳐서 들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편안한 거야. 지금까지는 법관으로서 얘기해야 된다는 압박이 되게 컸었는데 맞아. 그런 게 아직도 뭐 엄청 편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좀 편해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정리된 내용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면 될 뿐이다. 좀 이런 식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위터, 그리고 좀 초기 거를 보면, 피메일스도 그렇고, 피메일스가 근데 여러 번 뒤에도 계속 나와. 맞아. 우리가 되게 인상 깊었나 봐.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다른 에피소드에도 그거에 레퍼런스가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셋 다 너무 진지한 무슨 논문 쓰는 줄 알았어. 맞아. 무슨 트위터에서도 왜 드레드로 되게 진지한 맞아.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약간 거의 그런 수준의 완결성을 뭔가 가지고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셋 다 근데 이게 뭐 실시간으로 그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나 말고도 다 좀 어떤 힘듦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편해지다가 훅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 맞아요. 그건 항상 항시 경계해야. 그치. 고인물 뭐 극우 3인방 될 수도 있지. 몰라. 네, 제가 그렇게까지 편해질 날이 올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네.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맨날 개인적인 얘기 하는 거 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인 얘기가 진짜 존나 많이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개인적인 얘기만 했어요. 맞아. 진짜, 아니, 너무 약간 진짜 다 지우고 싶어. 이거 다 언제 안 지울 거예요? 계속 평생 남는 거야? 나 진짜 너무 힘들고, 근데 개인적인 얘기를, 근데 힘든데 웃긴 것도 많은 게, 예를 들어서, 호영이 Primal Astrology를 처음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띠랑 별자리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동물이 정해진다 이런 건데, 근데 거기서도 내가 되게 그러면 그럼 나 사자자리랑 용인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자자리랑 용자리면 약간 진짜 눈 가리고 아웅식에 그런 게 너무 많고 근데 그런 거는 좀 웃긴데 그런 거 말고 막 뭔가 어쨌든 개인사 되게 많이 나오고 이래저래 막 사실 과거에 대한 거는 그나마 좀 편한 게 있죠. 내가 되게 무의식적 암살 그런 두려움에서 사실 과거의 나를 죽일 순 없잖아. 그래서 과거 얘기는 좀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암살, 무의식 중에 암살에 대한 그 얘기는 되게 재원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요? 약간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내가 팟캐스트에 했다는 거 이게 사실 난 못 들어본 하는 얘기니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담 가서 하는 얘기를 진짜 개인적인 얘기를 아니에요. 상담 가서 하는 얘기라고 하기에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남들이 들을 때 좋은 그래서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 게 이걸 들으면서 그래 나 재밌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약간 그 얘기는 상담사도 들으면서 웃지 않으려고 그치. 노력해야 되는 그런 얘기잖아. 재밌어야지. 그래서 오히려 여기 와서 한 게 잘한 일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들 우리가 부추기고 있다는 게 너무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요즘에서. 조금. 네. 그리고 나는 녹음할 때 환경이나 그때 어떤 세팅을 했고 뭐 뭘 먹었는지 이런 것도 기억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맞아. 많이 나는데 진짜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초반에는 사운드부터 뭐 말하는 습관 아까 말한 것도 있지만 그냥 주제까지 가고 그걸 얘기하고 편하게 끝내고 뭐 이러는 게 되게 좀 어색했던 게 많이 보이고 지금은 편집을 훨씬 수월하게 하거든요. 별로 빼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래갖고 그런 거 진짜 많이 늘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소개글이랑 요약을 쓰잖아요. 그거 쓰는 느낌도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써봐 막 이런 게 많이 보여요. 힘이 왕창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래. 근데 한 10화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조금 자연스러워지더라고.
진짜. 아유. 전에는 그거 하나 쓰는데 엄청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치, 걸렸어요. 맞아, 오래 걸렸었어. 맞아요. 맞아. 아 그리고 처음에는 그거 그 텍스트 이거 고치는 것도 저 진짜 열심히 오래 고쳤거든요. 걸렸지. 되게 열심히 맞아요. 뭔가 막 띄어쓰기도 고치고 아,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랬는데 정말 그 사이에 네이버 클로버가 AI가 좋아진 것 같아요. 좀 그런 겐저도 좀 더 덜 이상한 이름으로 벤저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심지어. 아, 항상 벤저라고 나오거든요. 벤저라고 나오죠? 벤저라고 늘 나와요. 벤저가 좀 네이버 사전에 등재를 좀 해주세요 겐저를 아,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 저번 거 녹취 풀면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야? 우리 세 명의 목소리를 계속 헷갈려하는 어, 거야. 어. 우리 세 명의 목소리가 더 비슷해졌어. 아 점차 비슷해진 어. 거야? 더 비슷해졌어. 왜 근데 그럴까? 맞아 나도 할 때 계속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그 참석자 일을 한 명 딱 해놓고 전체 구간 하면 딱 됐거든. 맞아. 근데 지금은 다시 봐야 돼. 계속 해야 돼. 계속 어. 바뀌어. 맞아 예전엔 이 정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호영은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그래 맞아 내 목소리도 좀 바뀌었어. 그것도 되게 신기해. 나는 처음에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호영이 더 전부터 바뀌었고 막 지금 나는 기억을 하니까 호영 목소리 아니까. 근데 미세하게 바뀌었더라고. 맞아요. 특히 처음 한 거랑은 진짜 3월쯤에는 그거 다시 들어봐야겠다. 참. 왜 기다. 맞아 목소리가 좀 헷갈려서. 그리고 재원은 녹음을 하면은 항상 어려운 게 되게 흥분해서 막 크게 얘기할 때랑 작게 얘기할 때랑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진짜 넓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되게 엄청 좋아졌죠. 엄청 좋아졌고 지금은 예전에는 마이크 있는 책상을 손으로 맞아. 넘쳐가지고 우리가 손을 묶어둘까 하다가 타월을 깔고 진행을 그치, 했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은 지금 내게 김현자- 제일 잘 들어가지 잘 않아? 녹음되고 있고 진짜로 지금 거의 김현자 선생님처럼 마이크를 어. 조절해가면서 네.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나만 지금 마이크를 2시간 반 동안 들고 왼손으로 하고 들고. 있어. 너무 손으로 힘들지 들고. 않아? 난 되게 괜찮아? 좋은데? 되게 인파워링하고. 되게 지금 프로 같아 지금 거의 방송꾼이야 지금. 맞아. 지금 왠지 저 새까만 옷에 이제 목도리까지 두르고 새까만 마이크를 얼굴 앞에 딱 갖다 댄 저 모습이 네 꾼이에요. 여유가 아주. 네, 맞습니다. 웃을 때도 너무 소리가 크지 않기 위해 마이크를 살짝 뺐다가. 왜 저래? 네. 근데 최재원은- 저는 두 분의 본심이 약간 나왔다고 느낀 게, 그, 지난 그 우리 파티할 때, 뭔가, 이게 컨텍스트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아장맨님이 진짜 정말 그때 공연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진짜 좀 독보적이고 두 분 다 금계님과 굉장히 독보적이고 연예인 같은 그런 아주 이 끼라는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연예인이 있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거기서 누가 뭐 우리 중에 뭐 연예인 누구야? 근데 이 두 사람이 나라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되게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난 놀리는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잘 말을 못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연예인이 막 진짜 막 아까 그런 그 아장맨님 같은 그런 아니, 여기서의 내가 그런 멋있는 여기서 의미는 물 떠다 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 약간 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근데 그게 농담이긴 하지만, 좀 느껴지고 그것도 느껴지고 뭐 하여튼 뭔가 느껴졌어요. 두 분의 그거는 진심이. 재밌는 주제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니 나 물 떠주고 있었어? 물을 거의 갖다 바치고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해놓은 자기도 인정했으면서 왜 물어봐? 우리가 받쳐주고 있잖아. 근데 아장매님이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저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튜브 웬만한 말로의 채널에 오셔가지고 막 너무 뭐라고 썼지? 뭐 너무 귀엽게 먹는다 뭐 이렇게 군침 삼키면서 아기 말한다. 같아요. 침 삼기면서 먹는다 아기 같아요. 요런 좋은 댓글을 우리가 먹는 얘기하면서 군침 삼키면서 얘기하던 화에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게 최재현이 누군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부럽대. 우리 셋 중에 누구겠어 그게. 아니 나만 침 삼켜? 거의 그렇지. 나야? 그게 근데 진짜 두 아장님이 분의 보고 표- 군침 삼키면서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말한다가 순간 할 좀 만한. 부러. 왜냐면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장맨님이 조금 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관계 그래서. 아장님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남겨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나는 금계님이랑 우리 파티 준비하면서도 많이 얘기했던 게 금계와 아장맨이 있다면 우리는 호영 근저와 재원이 있다. 요 구도다.
이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음. 처음부터 그냥 그렇죠 이렇게. 난 진짜 근데 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여튼 그래서 그 네. 재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퍼포머로서의 객관화를 네. 하는 모습이 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쵸. 아직도 전혀 객관화가 된 거는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앞으로가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각성하는 날이 오기를 네. 바라며. 계속 애청자로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제가 형을 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그날까지. 그날까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배고파요. 그래 오늘 치킨 먹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팟캐스트의 애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말로 해.